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불로 시장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보관하고 있는 김장철과 겨울을 앞둔 시기에 난 화재라서 상인들의 허탈감은 더 컸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프로에서 2등은 필요 없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방문했던 특별한 인연으로 여왕을 추모하는 사구제가 안동 봉정사 대웅전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하며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20도 이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쌀쌀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영하권 보이던 곳도 모두 영상권으로 회복하며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좋음 보이며 공기질 쾌청합니다. 선선했던 기온도 모레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대구의 기온 9도, 안동과 김천 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1도, 안동과 김천 20도까지 기온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내외로 크니까요.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 많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낮에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큰 일교차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틀 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난 큰 불로 시장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불은 청과물 구역 천장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저녁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부입니다. 매장 안쪽 천장에서 갑자기 불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20초도 안 돼 불덩이들이 천장에서 마구 쏟아지더니 1분이 지나자 첨가물 구역 동편 건물 안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져 시장을 뒤덮었고 검은 연기 기둥이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시장 절반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3시간 반 만인 자정쯤 진화됐지만 청과시장 농산 A동 점포 69곳 8,000제곱미터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전체 152개 점포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일을 겪게 나는 막 떨리서 떨리고 눈물배 안 나지 그냥 눈물 나지. 이게 오래됐는데 오면 과일 이빨에서 사가 막 층치로 다 했고 이런데. 날이 밝은 뒤 다시 찾은 시장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입니다. 게다가 여러 점포가 비닐 소재로 칸막이를 만들고 밀집해 있어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장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올해 보강공사 후 자체 점검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리리프 밸브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가스가 좀 새고 있다는 것까지 나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거와 작동 여부 관계 이런 것도 지금. 한편 대구시는 바닥공사를 위해 놓아둔 신호통이 폭발했다는 목격자 진술에 대해 CCTV 화면상 시장 내 폭발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화재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시설물은 물론 판매를 위해 보관돼 있던 과일과 야채들이 불에 타고 그을렸는데요. 김장철과 겨울을 앞두고 1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보관하는 시기여서 중도매인들은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대구시가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지붕 곳곳이 구멍이 뚫리고 내려앉았습니다. 내부 집기는 물론 과일과 야채가 불에 타고 그을려 나뒹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난 불로 점포 60여 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김장철과 겨울을 앞두고 물량을 가장 많이 경매받아 보관하는 때에 화재가 상인들을 덮친 겁니다.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재 현장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나는 막 떨리고 눈물이 안 나지 그냥. 함이 오래됐는데 뭐 오만 뭐 과일 뭐 이빨씩 사가 막 층치로 다 했고 이런데. 농산물은 물론 거래 내역 등이 있는 장부나 컴퓨터까지 불에 타버려 정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한 80%는 수기로 다 작성하고 장부도 아직도 그렇게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금액 차이로 이제 액수가 안 맞으면 이제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도. 피해 점포들은 가건물인데다 보험가의 결정이 어렵다며 화재 보험 가입조차 사실상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말입니다. 여기는 시장이라 그런지 저희들은 보험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이 안 됩니다. 불이 난 건물 소유주인 대구시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지만 건물에 대한 보상 비중이 커 시설물과 농산물 등 대물 피해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구시는 경영안정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과 긴급 생계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데 지난 2016년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농산물 경매와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산물 경매와 물량 분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유통 종사자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도매시장 내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임시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하지만 조만간 겨울철에 들어서면 임시 천막 형태의 점포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피해 복구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16대 사령탑에 박진만 감독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감독 대행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박진만 감독, 왕조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독 대행으로 시즌 막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박진만 감독이 삼성의 16대 사령탑으로 취임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년이 이제 좀 더 그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 기대되고 더 설레이는 마음이 솔직히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무엇보다 선수단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벤치에 있을 때도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선수단 전력 구상과 코치진 선임에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이어집니다. 용병은 이제 3명은 재계약하는 걸로 이제 우선 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FA보다는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 트레이드에 이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강화하는, 또 저희가 또 중요하게 또 이제 수석코치 자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는 지금 좀 심사숙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무대에선 1등만이 의미 있다며 왕조 부활도 약속했습니다. 프로는 2등이 필요 없죠. 우승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다음 시즌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박진만호는 내달 2일 오키나와로 마무리 캠프를 떠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23년 전 봉정사와 하회마을을 방문하면서 안동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교류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났는데요. 여왕 서거 49일째였던 어제 안동 봉정사에서 여왕을 추모하는 49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서현 기자입니다.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 지난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 봉정사를 방문해 남긴 글입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나 여왕이 서거한 지 49일째가 되는 날, 가을이 깊어가는 산사 봉정사에서 여왕의 49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49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이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길 비는 불교의 제사의식입니다. 앞서 봉정사는 대웅전에 여왕의 사진과 위패를 봉안한 추모단도 운영했습니다. 49일 만에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여왕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갖고 전 세계가 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49제를 모십니다.
봉정사를 찾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23년 전 여왕 방한 일정의 실무를 맡아 안동을 방문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추모 행사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3년 만에 봉정사로 왔습니다. 여왕님이 여기 오셔서 그 한국 전통을 경험하시고 그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왕의 방문 이후 봉정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지난 2019년에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온 아들 앤드류 왕자도 맞이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도 직접 법어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하고 한국 불교 대표 사찰 중 하나인 봉정사와 평화의 상징이었던 여왕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봉정사의 우리 불교의 최고 목적인 평안과 평화와 서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감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장소가 이곳 봉정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왕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안동시는 지난달 서안동 나들목 부근에 여왕 방문 기념 공원을 조성했고 영국 왕실이 다녀간 하회마을부터 봉정사까지 32km의 로열웨이에 관광상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를 그대로 원전 부지에 저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원전이 있는데 핵발전소 위험에 폐기물까지 그 지역에서 떠안으라는 건데요. 공평하게 각 지자체의 인구 수에 따라 사용 후 해결료를 나눠서 보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 5개가 놓였습니다. 부산과 울산, 울진, 경주, 영광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시청 앞에 모인 겁니다. 핵심은 인구수에 비례해 핵 폐기물을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는 것.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과 경기도라며 수도권이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사용량 1위, 경기도는 응답하라! 대기업과 공장이 몰려있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인구수 1위를 차지하지만 전기 자급률은 11%에 그칩니다. 이런 극단적인 에너지 불균형 상황인데도 원전 지역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이들은 사용 후 해결료를 인구 수에 따라 옮겨 저장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핵발전 문제를 지역에 그 위험을 지역에 전가하지 말고 진심으로 서울 시민들이라면 그 핵 폐기물 받아 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 사용 후 해결료를 분산해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지난 3월 제주대 병원에서 13개월 된 영아가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당시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겼던 간호사 3명을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제주 MBC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며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유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사 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아기 유리미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응급처치제인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했는데 간호사는 정맥주사를 놔 적정량의 50배를 투여했습니다.
잘못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물을 과다 투여한 사실을 의사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유림이가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뿐만 아니라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했지만 의료 기록 삭제를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호사 3명은 곧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의료진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구 국립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면서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대구는 국립학교 경쟁률 11.73대 1로 지난해 7.64대 1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응시자는 200명 남짓 줄었지만 150명이었던 선발 인원이 7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립은 117명 모집에 901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진 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공립 7.8대 1, 사립은 3.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북구의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며 실제 원장 업무를 해온 아내를 영유아 전담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근무한 교사 8명의 사직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인건비 보조금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23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2년 연속으로 상승해 올해 5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1, 2월 직업계고 졸업자 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 55.5%, 마이스터고 77.5%, 일반고 직업반은 40.8%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67.9%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65.8%, 대전은 63.7% 순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창업경진 대회인 2022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7회째인 대회는 청소년 리그와 대학생 청년 리그, 3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이 거르는 K리그, 7년 이내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월드리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쌀쌀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 3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어제까지 영하권 보이던 곳도 모두 영상권으로 회복하며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좋음 보이며 공기질은 쾌청합니다. 선선했던 기온도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대구의 기온 9도, 안동과 김천 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1도, 안동과 김천 20도까지 기온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내외로 크니까요.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다가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고령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고령도 2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8도, 김천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1도, 김천 2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5도, 봉화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0도, 봉화 1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